스펙트럼에 비해서 C 곱하기 알파의 스퀘어로 서프레스되는 렐러티비스틱 커렉션, 그 다음에 스핀 오빗 커플링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해서 우리 봤을 때 우리 먼저 이게 그 유명한 분필이네. 렐러티비스틱 커렉션, 우리 그걸 H1이라고 불러봅시다. 우리 이게 어떻게 쓰냐면, 우리 지난번에 썼을 때 어떤 형태로 썼냐면 B 스퀘어의 스퀘어, 다음과 같이 우리 썼었죠. 그 다음에 스핀 오빗 커플링은 어떻게 나왔냐? 우리 이제 그걸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고전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렇게 적당한, 양적학에서는 적당한 표현이 아니지만, 양성자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칩시다. 그건 양성자가 정지해 있는 프레임에서 본 거고, 전자가 정지한 프레임에서 보면 양성자가 돌죠. 양성자가 돈다는 건 뭐죠?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생기죠? 마그네틱 필드가 걸리죠. 마그네틱 필드 안에 전자는 스핀 마그네틱 모먼트가 있죠. 스핀 마그네틱 모먼트가 양성자가 만드는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뭐 유도하려면 전체적으로 유도할 수 있지만, 우리 일단 이게 도는 건 좀 똑바로 진행한다고 하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면 거꾸로 오는 거에 생기는 다시 말하면 전자가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양성자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거에서 생기는 자기장은 물론 여러분들이 전자계학 2에서 두 번째 코스에서 배우는 거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 쓸 수 있어요. 뭐 전자계학 2에서 유도할 수 없으면 그냥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사실 뭐 그렇게 마지막 형태가 중요하지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 경우는 이거는 쿨럼 포텐셜, 일렉트릭 필드를 다음과 같이 쓰고, 이거는 쿨럼 포텐셜은 센트럴 포텐셜이니까 R만의 함수니까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 방향의 유닛 벡터에다가 R로 미분. 요거는 프로톤에서 생기는 포텐셜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우리 나중에 4파 엡실론 0 R 제곱분의 얼마로 쓸까? R 제곱분의 C R분의 다음과 같이 우리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자기장 안에서 전자가 가지는 마그네틱 모먼트는 전자의 차지가 마이너스 2 G 2배 ME 스핀 앵귤러 모멘텀. 근데 우리 하이어 오더 커렉션 보시죠.
G를 그냥 전자인 경우는 2를 쓰면 2니까 뭐 마이너스 2 S 다음과 같이 쓰고 그러면 당연히 마그네틱 모먼트가 자기장 안에 있는 경우니까 그 안에 있는 인터랙션 에너지는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다음과 같은 양이죠. 마그네틱 모먼트가 자기장 안에 있는 경우에 인터랙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걸 집어넣으면 E over ME S 닷 요거 쓰면 되죠. V 크로스 R C 제곱 d phi dr 요거를 m을 분자에 한 번 더 곱하고 분모에 곱하고 분모에 분자에 곱하면 m 곱하기 v가 p니까 r d phi dr 이게 뭐냐면 고전적으로 우리가 얻는 포텐셜 에너지죠. 고전적으로 얻는다고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지. 스핀 소스가 아니라 그냥 마그네틱 모먼트가 자기장 안에 있는 경우. 근데 우리가 양자역학으로 쓰려면 이거를 뭐냐면 오퍼레이터로 바꾸면 되니까. 오퍼레이터는 P 크로스 R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음수죠. 그리고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2 M2 제곱 C 제곱 S 닷 L 그 다음에 d phi dr 이걸 R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이죠. 그럼 플러스 써야지. C 제곱 밑에 있죠. 그러면 C 제곱 저걸 미분하면 플러스 C 2 제곱 C 포텐셜이니까 2 4파이 엡실론 0 1 오버 R 스퀘어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쓰면 CE 스퀘어드 4파이 엡실론 0 ME 스퀘어드 C 스퀘어드 I 3승분의 S 닷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보면 원래 물리적인 소스는 양성자가 만들어내는 자기장과 전자의 스핀 앵귤러 모멘텀의 인터랙션 텀인데 그 안에 L.S 텀이 나타나니까 우리 이거를 스핀 오빗 커플링이라고 불러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는 전자가 양성자랑 이렇게 양성자의 전자가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를 했죠. 다시 말하면 전자가 썼을 때 양성자가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를 했죠. 실제는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죠. 돌면 또 이게 문제가 있죠. 돌면 스핀이 돌면서 프리세션을 해요. 그런 걸 우리가 소위 토머스 프리세션이라고 해요. 그 토머스 프리세션에 의해서 사실은 차원은 다 똑같은데 그 토머스 프리세션은 사실 상대론적인 효과인데 여러분들이 뭐 잭슨 책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나와 있는 유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그것까지 다 유도하지 말고 그냥 2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스핀 오빗.
소스 요 L.S 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핀 앵귤러 모멘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커플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지난 시간에 요거는 대략 알파 4승 C가 1일 때 C 작업 다음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이것도 그러면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를 한번 해봅시다.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요 중에 R분의 1을 하나 가져오면 C2 제곱 나누기 4파이 엡실론 제로 R 쿨럼 포텐셜이죠. 쿨럼 포텐셜은 뭐지? 대략 에너지 하이드로젠 에너지 스펙트럼 정도 크기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지만 2분의 1 우리 팩터 2분의 1은 신경 쓸 필요 없고 MC 스퀘어드에 n 스퀘어 분의 1이 있긴 하지만 n 스퀘어 분의 1 정도라고 하고 여기다가 알파 스퀘어 원래 Z 알파 스퀘어지만 알파 스퀘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여기에 MEC 제곱 뭐 팩터 2는 전부 다 우리 무시하고 그 다음에 S나 L이나 대략 크기가 H바니까 H바 제곱 밑에 있는 거는 크기니까 대략 보어 레디어스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보어 레디어스가 얼마야? 보어 레디어스 지우개가 요 보어 레디어스가 H바 오버 MC 알파니까 그거 역수를 쓰면 H바분의 C 스퀘어 알파 스퀘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보면 H바 스퀘어 캔슬이 되고 ME 스퀘어 이거 서로 캔슬이 되고 알파 4승이죠. 두 개의 오더가 비슷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같이 생각한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보면 렐러티비스틱 커렉션은 스핀 인디펜던트예요. 자, 스핀에 상관이 없는 양이죠. 요건 스핀에 의존하죠. 스핀에 의존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토탈 앵귤러 모멘텀 J를 L 플러스 S로 쓰면 L 플러스 J의 제곱 빼기 L 제곱 빼기 S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은 프린시플 퀀텀 넘버 L, M, S, SM 다음과 같은 퀀텀 넘버를 쓰죠. 자, 다시 말하면 프린시플 퀀텀 넘버 오비탈 토탈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그의 Z 성분의 퀀텀 넘버 스핀 물론 이건 2분의 1이죠. 그다음에 스핀의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를 가지고 우리 아이겐 스테이트를 쓰죠. 이렇게 아이겐 스테이트를 쓴다는 건 뭐죠? L과 S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스핀에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역시 이 베이시스로 써도 우리 괜찮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게 주어진 넘버에 대해서는 우리 괜찮은데 요 L과 S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이걸 다이고널라이즈 하지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쓰면 되냐?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쓰면 되죠. 요걸 쓰지 않고
토탈 앵귤러 모멘텀 아이겐 스테이트를 쓰면 되죠. 근데 우리 그거 하기 귀찮으니까 우선은 두 개를 다 한꺼번에 해서 토탈 앵귤러 모멘텀 아이겐 스테이트 쓸 필요가 없이 이거는 스핀의 인디펜던트 하니까 우선 요거의 베이시스로 요거의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그다음에 H2에 의한 에너지 쉬프트를 계산할 때는 그때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바꿔서 씁시다. 그래서 우리 보면 먼저 요 H1에 대한 에너지 쉬프트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H1은 여기 있었잖아. 이건 여기는 스핀 디그리 오브 프리덤 우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주어진 n 그 다음에 이건 또 LZ에도 인디펜던트 하죠. L 스퀘어. 그러니까 L만 주어지면 M에 상관없이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우리 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냐 하면 요거의 제곱. 요거는 H0. 언퍼터블 해밀토니안이 뭐죠? 카이네틱 에너지 플러스 쿨럼 포텐셜이죠. 근데 이거는 쿨럼 포텐셜을 해밀토니안에서 쿨럼 포텐셜을 뺀 거죠. 이거를 원래 언퍼터블 해밀토니안에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우리 여기는 스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잊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M 다시 말하면 LZ도 잊어버리면 되죠. N과 L만의 함수죠. 그러니까 주어진 NL이 있으면 유니크하게 사실 주어진 NL만 있으면 유니크하게 한 에너지 레벨을 한 아이겐 스테이트를 결정할 수 있죠. 언퍼터블 해밀토니안은 사실 N만 결정하면 되죠. 따라서 이거에 퍼스트 오더 에너지 쉬프트를 쓸 때는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쓰면 돼요. 이 N1은 다시 말하면 phi 스핀까지 써야 되지만 사실 스핀이 상관이 없으니까 H1 Y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이건 앞에 오버올 팩터를 마이너스 2MEC 제곱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두 개 곱하면 곱한 거에다가 어플라이하면 이게 H0의 아이겐 스테이트니까 H0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제곱이죠. 첫 번째 거. 어떻게 쓰면 돼? 2n 제곱. 제로. 그냥 2n이라고 씁시다. 2n 제곱.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H0 곱하기 이거 요거 곱하기 H0가 요거랑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렇지만 이거 H0는 왼쪽에 요렇게 곱하면 요 H는 오른쪽에 곱하면 역시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나오니까 플러스 phi NLM C E squared 4pi epsilon 0 R에 squared phi NL 이걸 계산하면 되죠.
근데 우리 지난학기 하이드로젠 애톰을 했을 때 R분의 1이 된 expectation value, R 스퀘어에 대한 expectation value 다 구했어요.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난 식만 쓰면 여러분들이 지난학기에 공부한 거를 혹은 책에서 보면은 다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요거는 소위 뭐지? 비리얼 테orem을 써서 요거는 우리 하여튼 몇 가지 테크닉을 써가지고서 우리 계산한 게 있죠. 이거를 쓰면 R분의 1은 NL에서 얼마더라? C가 있을 경우엔 C N 스퀘어드 A R 제곱분의 1은 C 스퀘어드 A0 스퀘어드 N 3승 L 플러스 2입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 N은 마이너스 2분의 1 M2 C 제곱 C 알파의 제곱 N 스퀘어드 A 제로는 H 바 MC 알파 알파는 E 스퀘어드 4파이 에플론 0 H 바 C 이걸 전부 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집어넣으면 MEC 제곱 MEC 제곱 C 알파의 제곱 N 스퀘어의 제곱 2배 마이너스 2배 이가 빠졌네. 마이너스 2배 MEC 제곱 C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2n 스퀘어드 이게 2n이고 그 다음에 R분의 1 C 제곱 4파이 엡실론 0 여기다가 R분의 1 C N 스퀘어드 마지막은 C 2 제곱 4파이 엡실론 0의 제곱 요거 쓰면 어디 요거 쓰면 되죠. 그랬으면 분자분모에 2를 곱해서 이걸 2L 플러스 1으로 만들어주면 2배 C 스퀘어드 A0 스퀘어드 N 3승 2L 플러스 1 그렇게 복잡하죠. 간단히 해야지. 여기다가 H바 C를 곱하고 H바 스퀘어드 C 스퀘어를 곱해주면 이게 알파에 대한 정이니까 이게 C 알파의 제곱이죠. C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A0 스퀘어를 바꿔 써줄까? A0 스퀘어를 역수를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역수를 써주면 H바 스퀘어드 M2 제곱 C 제곱 알파 스퀘어
그래서 요것만 먼저 쓰면 C알파가 있으니까 C알파의 제곱 C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뭐가 있나? A0 H바 제곱은 없어지고 요거까지 다 곱하면 곱할까? 나중에 곱합시다. 하나씩 곱하면 헷갈리니까. 그럼 나중에 전체를 곱하면 되니까 C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ME 스퀘어드 C 제곱 2배의 C알파의 제곱 M을 여기다 하나만 쓸까? 하나만 쓰기가 좀 그런데 가만히 있어보자. M2 A0의 제곱인데 A 제곱의 제곱이면 C알파 제곱 M2 C의 4승이잖아. C의 4승이죠. 소위 C의 4승 2배의 C알파의 제곱 N 3승 12 플러스 1 됐고 요게 이렇게 되고 봤으니까 헷갈리니까 우리 색깔을 좀 바꿔서 딴 것도 좀 간단히 쓰면 A0를 전부 다 없애고 싶어요.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랑 2가 분자분모에서 없어지고 요것도 H바 C, H바 C를 곱하면 마이너스 M2 C 제곱 C알파의 제곱 N 스퀘어드 그 다음에 저렇게 쓰면은 C알파 그 다음에 H바 C C 오버 N 스퀘어드 A0분의 1 H바분의 M2 C알파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M2 스퀘어드 C의 제곱 C의 4승 C알파의 제곱 H바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N 4승분의 1 N 4승분의 1 다 됐으니까 우리 이거를 간단히 쓰면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다 MC 제곱의 제곱이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m2 c 제곱 c 알파의 제곱 요것도 하면은 여기 4n 4승이 있죠. 나머지는 4n 4승. C 알파의 제곱에 C 알파의 제곱을 하나를 더 끄집어낼까? 4승. n 4승분의 1. 4n 4승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4승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요게 더 있으면 돼. 2 12 플러스 1 다음 같이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앞에 두 개는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우리 이거를 깔끔한 식으로 쓰면 뭐 깔끔하게 이걸 다시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1 half m2 c squared c 알파의 squared and squared 이렇게 앞으로 쓴 게 이게 뭐냐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밸류죠. 에너지 아이겐 밸류죠. 뒤에 있는 게 n 스퀘어까지 끄집어냈으니까 뒤에 있는 걸 먼저 쓰면 2n 2l 플러스 1 마이너스 렐러티비스틱 커렉션에 대한 퍼스트 오더 에너지 시프트입니다. 오케이. 물론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아까 내가 이 계산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스핀 인디펜던트하죠. 그러니까 디제너러스가 있어요. 스핀에 대한 디제너러스는 우리 이 안에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M에 대한 LC에 대한 디제너러스도 있죠. 이건 전부 다 있지만 우리 N과 L로만 주어지는 다음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빼먹었네. C 알파의 4승인데 C 알파의 제곱이 되어 있어야지. 요게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레벨, 에너지 크기에 다음과 같은 커렉션 팩터가 붙은 거죠. 이건 계산하면 오더 1이죠. 숫자니까. 그러니까 C 알파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C 알파의 제곱만큼 서프레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썼을 때 스몰 파라미터 람다라고 했는데 그 람다에 해당되는 양이 C 알파의 제곱이라는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오케이. 자, 이제 H2를 봐야 되는데 H2는 우리 이제 L과 S를 다 집어넣어야 되죠. L과 S를 다 집어넣으면 H2는 사실 주어진 N과 S가 있으면 주어진 N, L, S가 있으면 사실
저 언퍼터브드 해밀턴 에너지는 N에만 의존하죠. 프린시플 퀀텀 넘버에. 그러니까 LS가 주어지면 L에 대해서 2n 플러스 1개, M이 12 플러스 1개가 있고 스피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전체적으로 주어진 N에 대해서 디제너러시가 스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가능한 스테이트만큼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N, L, S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를 베이시스로 하는 스페이스에서는 L.S는 다이고널라이즈 되어 있지 않아요. 자, 다이고널라이즈 되어 있지 않고 이 경우는 그 다음에 넌 디제너릿한 경우니까 디제너릿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써야 돼요. 디제너릿 퍼터베이션 티어리는 뭐냐면 L.S를 아까 스피노비 커플링에 있는 L.S를 다이고널라이즈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이고널라이즈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썼던 L과 인디비주얼 앵귤러 모멘텀, L과 S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를 베이시스를 적당히 바꿔서 L.S 스피노비 커플링이 다이고널라이즈 되도록 우리가 베이시스를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바꾸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인디비주얼 앵귤러 모멘텀 스테이트에서 토탈 앵귤러 모멘텀을 정의를 하면 그러면 양변을 제곱을 하면 L가 됐으니까 A가 있으면 커뮤터니까 순서에 상관없고 따라서 S다델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이거는 토탈 앵귤러 모멘텀과 커뮤트하죠. 다음 것이 되니까. 따라서 우리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베이시스를 인디비주얼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에서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바꾸면 L.S 텀을 다이고널라이즈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주어진 LM에 대한 아이겐 펑션 스페리컬 하모닉스죠. 그 다음에 뭐지? 스핀 앵귤러 모멘텀. 다음 같은 걸 써서 토탈 앵귤러 모멘텀 아이겐 스테이트를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 두 개를 써서 예를 들어서 토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J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Z 성분 M 플러스 2분의 1인 경우 우리 이거는 YLM 하이 플러스 이거를 이 퀀텀 넘버를 줄 수 있는 컨비네이션은 Z 컴포넌트가 합이 M 플러스 2분의 1이고 또 하나는 M 플러스 1 카이 마이너스 이 컨비네이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지난 학기에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은 마지막 시간에 이 두 개의 컨비네이션에 붙어있는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를 우리 계산했어요. 어떻게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냐면 로어링, 레이징 오퍼레이터를 적당히 쓰는데 여기다가 J 스퀘어를 어플라이 했을 때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도록 앞에 있는 계수를 결정하면 됐었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이걸 계산을 하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앵귤러 모멘텀 두 개를 더할 경우 L과 S를 더하는 경우 S가 2분의 1일 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L이면 L과 스핀 2분의 1인 걸 더했을 때 J가 가질 수 있는 퀀텀 넘버는 L 플러스 2분의 1, L 마이너스 2분의 1. 다시 말해 L1 플러스 L2에서부터 L1 마이너스 L2까지. 그죠? 두 개죠. 그래서 우리 이게 혹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해도 되고 가시오비치 책에도 이거는 유도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해서 유도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또 하나는 이러면서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지만 이 두 개를 합해서 m 값이 여러 개 다른 게 가질 수 요 z 값이 다른 걸 가질 수 있지만 주어진 요 왜냐하면 이건 왜 굳이 요걸 쓰나요? 뭐 m-2분의 1로 쓰면 안 되나요? 되죠. 쓰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L-S 커플링이면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뭐냐면 LZ의 퀀텀 넘버, SZ의 퀀텀 넘버에 인디펜던트 하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 값이나 가져도 돼요. 이건. 그래서 우리 그 중에 한 개를 고른 거예요. 딴 걸 골라도 되죠. 다른 걸 고르면 우리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가 L 플러스 M 플러스 1 이거를 숙제로 낼까? 그럼 지저분하지만 뭐 40% 이상을 채우기에는 12 플러스 1 밑에는 요거는 Y, LM 역시 다음 같은 두 개의 컨비네이션으로만 쓸 수 있는 거죠. L-M, 12 플러스 1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두 개가 서로 오소건을 해야 되니까 노멀리제이션까지 쓰면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사실 지난 학기에 거의 끝부분 렉처 한두 개에서 우리 이걸 유도했었고 혹시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난 학기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은 책을 찾아서 보면 다음 같은 걸 유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앞에 있는 아까 스핀 오빗 커플링에서 L-S의 곱하기 R의 함수였는데 L-S만 생각해봐. R에 대한 함수 나중에 생각하고 S-L 요 상태를 L 플러스 2분의 1 M 플러스 2분의 1이요. (2분의 1) 이거는 J 스퀘어드 L 스퀘어드 S 스퀘어드 M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여기 밑에 있는 걸로 쓰면 2분의 1 H바 스퀘어를 끄집어내고 퀀텀 넘버는 J가 L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L 플러스 2분의 1 L 플러스 2분의 3 빼기 L은 L 플러스 1 L은 다 똑같죠. 플러스 1 그 다음에 S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L제곱 빠지고 2분의 2L 빼기 L L이 하나 남고 4분의 3 L이 하나 남죠. H 바 스퀘어 오버 2 L 플러스 2분의 1 M 플러스 2. 밑에 있는 거 쓰면 오케이. 밑에 있는 거 쓰면 L 마이너스 2분의 1 M 플러스 2분의 1 2분의 H 바 스퀘어드 앞에 있는 게 L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L 마이너스 2분의 1 L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뭐야? L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3 M 플러스 1 half L제곱 빠지고 여기는 L이 없고 마이너스 L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H 바 스퀘어 오버 2 L 플러스 1 요 컴비네 다음과 같이 우리 아이겐 밸류를 S.L이 다이고널라이즈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이고널라이즈 됐다는 걸 안다는 거는 이걸 어플라이 했을 때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거죠. 자,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L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J가 L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JZ 값이 EL 플러스 1 스테이트죠. 요거는 J가 L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건 EL 마이너스 1 스테이트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보면 처음에 우리가 phi N, L, M으로 주어져. 요 S, M이라고 할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거. 물론 이게 우리 M 플러스 2분의 1인 지금 우리 요 따진 거는 이게 2분의 1인 경우였죠. 그리고 이거를 아니지. 이거를 우리가 뭘로 지금 바꿨냐면 phi j mj 물론 L과 S가 있죠. 다음과 같은 인디비주얼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바꾸면 H0는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변하지 않아요. 다만 스핀 오빗 커플링은 원래 베이시스에서는 매트릭스로 쓰면 다이아고널 하지 않은데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베이시스로 쓰면 다이아고널라이즈 된 텀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스핀 오빗 커플링에 대한 퍼스트 오더 에너지 쉬프트는 우리 이거 계산하면 되죠. phi j mj L로 주어졌을 때
아까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2배 me 제곱 c 제곱 ce 스퀘어드 4파이 엡실론 0 2분의 h바 제곱 이걸 쓰면 되니까 하나는 L 하나는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게 J가 L 플러스 2분의 1 밑에 있는 게 J가 L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 레디얼 이건 스핀 그러니까 앵귤러 모멘텀인 거고 나머지 레디얼 인테그랄이 남죠. 레디얼 인테그랄에 아까 R 3승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계산했어야 됐죠. 요거에 대한 레디얼 펑션 R NL의 제곱 이거 계산했죠. R 3승은 이게 R 3승에 대한 expectation value인데 역시 책에서 R 3승분의 1 혹은 지난 학기에 내가 계산했던 거를 보면 그게 얼마로 주어지냐면 C의 3승 A0의 3승 N 3승 L 플러스 1 12 플러스 1 물론 분모에 L이 있으니까 이거는 L이 0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도 이제 좀 간단히 쓰면 원 오버 2me c 제곱 요거는 여기다 h바 c로 나눠주면 알파고 다시 h바 c를 보면 c 알파 요거는 c 알파의 h바 c 그 다음에 2분의 h바의 제곱 이건 놔두고 뒤에 있는 거 있을까? 2배 C 3승 그 다음에 A0가 H바를 MC 알파로 나눈 거니까 이거 역수 H바의 3승 ME 3승 C 3승 알파 3승 여기에다가 나머지 요거만 더 곱하면 되죠.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 곱하면 되는 거죠. 이제 앞에 있는 이 팩터를 보면 이게 그렇게 복잡하네. 어떻게 쓸까? 요거를 보면 2분의 1 여기 있으니까 MEC 제곱을 쓰면 이게 어떤가? C가 하나 있고 ME 제곱이니까 원래 ME C 4승이니까 지금 C 3승 이게 M이 제곱인데 소리 M 그러면은 2분의 1 ME C 제곱 그 다음에 H바 3승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C알파의 4승이네. C알파의 4승. 오케이. 드디어 제대로 나왔고, 나머지까지 이제 다 쓰면 뭘 다 쓰냐면 요걸 쓰고 요걸 써야죠. 2까지 다 쓰니까 밑에 있는 걸 쓰면 앞에 있는 n제곱을 하나 끄집어내고, 그러면 n, l, l 플러스 1, 2l 플러스 1, l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다음 같이 써도 되고, 어떻게 쓰면 되냐면, 원래 여기 있는 게 사실 뭘 썼냐 하면, 원래는 뭐 썼더라? j 플러스 1 마이너스 l 플러스 1 마이너스 3 오버 4. 원래 이거 계산한 거였죠. 여기 j에다가 l 플러스 2분의 1, l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였죠. 우리 다음 같이 쓰고, 그러면 다 됐지. 다음 같이 쓰면 되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게 요게 요거까지 해서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자, 그래서 물론 이렇게 써도 되고, 오케이. 이렇게 쓰고. 자, 그러면 그림을 먼저 그릴까? 그림을 그리는 게 별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랑 아까 내가 지웠던 렐러티비스틱 에너지 커렉션을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건 별 도움이 안 되지만, 우리 보면 도움이 안 되지만 뭘 보냐면, 우리가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이건 나중에 보고. 그럼 이제 더해야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렐러티비스틱 커렉션이랑 스핀 오빗 커플링을 더해서 나오는 에너지 쉬프트, 언퍼트 오브 더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아이겐 밸류보다 C알파의 스퀘어만큼 서프레스된 이 양을 우리가 파인 스트럭처라고 불러요. 그 파인 스트럭처라고 부르고, 파인 스트럭처로 주어지는 에너지는 파인 스트럭처, 포스트 오더 쉬프트는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아까 우리 렐러티비스틱 에너지 커렉션, 스핀 오빗 커플링. 아까 우리 쓴 게 뭐였더라? N1이 뭐였더라? 다시 쓰면 지웠는데 이제 많이 했네. 어디 갔어?
오, 있다. EN0, EN C알파의 제곱 플러스 1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죠. 두 개를 더하면 EN C알파의 제곱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되죠. 그거를 앞에 마이너스 2n을 앞으로 쓰면 양수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n분의 1도 n분의 1도 뺄까? n분의 1도 다 있죠. n분의 1, n 제곱분의 1, n 제곱분의 1도 빼면 그러면 L 플러스 1 2L 플러스 1 N J 플러스 1 L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3 에다가 분모가 있으니까 이거를 4분의 1로 끄집어낼까? 그냥 씁시다. 4분의 1로 끄집어낼까? 4. 밑에 4도 끄집어내지 뭐. 4n제 4 에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8 나누기 12 플러스 1 n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EN 이거로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를 끄집어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붙고 이제 플러스 3 다음 거 같이 줘야죠. 밑에 이거를 다시 분자분모를 2로 나누면 L 플러스 2분의 1 이것도 L 플러스 2분의 1 4 요 안에 있는 걸 간단히 써야 되는데 요 안에 있는 거를 그럼 어떻게 할까? 통분을 하면 되죠. EN L 플러스 1 L 플러스 2분의 1로 통분을 하면 여기는 요거만 보면 그러면 J 플러스 1 마이너스 L 플러스 1 4분의 3 EN이 있으니까 2가 나오고 L 플러스 저도 곱해줘야지. 곱해주면
마이너스 이게 2L L 플러스 1 플러스 3이죠. 우리 3은 뭐 쉬우니까 우리 요거만 따로 쓰면 밑에 이거 되고 그냥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해 볼까? 다시 J가 L 플러스 2분의 1일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게 L 플러스 2분의 1 L 플러스 2분의 3 우리 아까 이거 계산했던 거 아니야? 아까 우리 이거 계산했던 게 다시 사지 뭐 마이너스 L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2L L 플러스 1 이거는 이게 마이너스 이게 똑같은 게 두 개니까 3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L제곱이 마이너스 2L제곱 L은 2L 빼기 3L이니까 마이너스 L 그 다음에 4분의 3은 없어지죠. 이건 마이너스 L L 플러스 2분의 1 저희가 L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L 마이너스 2분의 1 L 플러스 2분의 1 역시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L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3 L 제곱 마이너스 2L 제곱 L은 마이너스 3L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L 플러스 1 L 플러스 1 마이너스 L 2배 L 플러스 2분의 1 L L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게 바뀌었네. L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는 이 값이 L 플러스 2분의 1일 때는 L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L 플러스 2분의 1이 상쇄가 되고 마이너스 4n 뭐만 남는 거야? L 플러스 1 밑에 있는 거는 L 플러스 2분의 1 L 플러스 1이니까 L분의 1이 남죠. 마이너스 4n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걸 한꺼번에 쓸 수 있나? 이게 J가 L 플러스 2분의 1일 때고 이게 J가 L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죠. J 플러스 2분의 1일 때죠. 예. 그래서 우리 요거를 마이너스 4n J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따라서 밑에 뒤요. 두 개를 합하면 마이너스 2n C 알파의 제곱 4n 제곱 3 마이너스 4n J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게 하이퍼파인 스플리팅으로 주어지는 다음 같은 값이에요.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계산은 지금 복잡했지만 이 계산 결과를 다음 시간에 쓰고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물리적인 의미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에너지 스플리팅이 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